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전하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기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전하를 띠는 여러 입자에 의해서 어떤 한 점에 생성되는 전기장의 크기를 어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연속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피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기장을 구하는지. 그러니까는 어떤 아주 작은 전하 요소를 잡고 그 전하 요소에 의한 아주 기여분인 전기장을 미소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구하고 걔를 전부 다 전 영역에 걸쳐서 적분함으로써 연속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구했어요. 즉 원칙적으로는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계산 과정이 지저분하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장을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전기력선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 가우스 법칙인데, 이 가우스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폐공면, 그러니까 사방이 닫힌 어떤 공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념하고, 그 폐공면 안에 있는 알자 전하를 연결시켜서 이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자 전하라고 하면, 자, 폐곡면에 있는 어떤 닫힌 면 안에 플러스 2쿨롬과 마이너스 6쿨롬의 전하가 들어있다면 알자 전하는 마이너스 4쿨롬이죠. 이와 같이 어떤 알자 전하하고 그 알자 전하를 품고 있는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을 연결한 것이 바로 이제 연결해서 연속 전하나 또는 단일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즉 대칭성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수학자인데 어떤 전기력선과 같은 역선을 수학적 형태로 표현했는데, 이를 위해서 전기 선속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기 선속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전기 선속하고 뭐예요? 이제 이 알자 전하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력선의 개념을 전기선속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이 전기선속을 이제 알자 전하하고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전기선속이 나오죠. 전기선속, 그죠? 전기선속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와 이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 수와 관계된 어떤 개념이다. 자, 그러면 전기력선속 또는 전기선속이라고 하는데 파이 파이 E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떤 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속은 무엇에 의해서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일단 먼저 보면,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면이 있죠. 자,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E라는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제 이런 면이 있죠. 이 면은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면을 표현한 거예요. 요 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이 이쪽 저쪽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들을 이 그림처럼 전기장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이 정도 세기면 전기력선을 뭐 한 5개 정도로 표현하자. 만약 전기장이 2배가 되면 전기력선의 수를 두 배로 더 그려주자. 그러니까 즉 전기력선이라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그립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면적을 이제 그대로 두고 전기장이 세지면 여기 전기력선의 수가 더 많이 그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도
많아집니다. 빨간색이 면을 통과하는, 그죠? 그래서 일단 전기력 선속이라는 건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의 수라는 것은 일단 뭐에 비례해요? 그렇죠. 전기장에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이 면을 그대로 두고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 전기력 선속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전기장의 세기를 바꾸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이 면이 이 전기장에 대해서 눕는다면, 좀 더 눕는다면, 자, 이 경우,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경우에 보면 이 빨간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가 3개죠. 근데 면의 면적을 바꾸지 않고 조금 눕혀주니까 통과하는 게 3개에서 2개로, 하나, 2개로 줄어들었죠. 즉, 실제 면적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표현한, 즉 전기장의 수직인 성분이죠. 그 면적에. 그랬을 때 어떤 이 면을 벡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 벡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 면 벡터는 어떤 이러한 면이 있을 때 이 면에 대해서 뭐예요? 수직인 방향을 우리는 이 면의 A라는 면의 방향 벡터, 방향을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면 벡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이런 닫혀 있는 면 있죠. 그러면 내부에서, 그러면 면 벡터는 이 면에 대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수직으로 이 면에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을 뭐의 방향으로 잡아요? 이 폐곡면의 면 벡터로 잡습니다. 이 부분의 면 벡터, 이 작은 면적에 대해서 면 벡터, 그죠? 여기서는 또 다른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면 벡터가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금 중요한 넓이는 A 그 자체가 아니라 파이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A가 아니라 A 코사인 세타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얘가 세타입니다. 그죠? 얘가 세타니까 얘가 E고, 얘가 E의 방향, 이게 E의 방향이고, 이 면 벡터하고, 즉 이 기울어진 각도라는 곳,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 사이의 각도죠. 그래서 자, 이거를 A 벡터라고 쓰면 이 방향은, 이 면적의 크기를, 자, A 벡터라는 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면적의 크기에다가 뭐예요? 면적의 수직인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전기선속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를 하게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에도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세타라는 어떤 전기장의 수직인 면적에도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선속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A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는데, 얘를 벡터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벡터하고 면적 벡터 A를 내적한 게 되죠. 그러면 이 크기에다가 A 크기 곱하고 이 둘 사이의 각도를 이제 뭐예요? 코사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기선속이라는 거는 전기장에다가 뭐예요? 면적을 내적해 준 거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지금 이와 같이 이거는 지금 면의 수직이지만 면 벡터하고 뭐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수직이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전기선속을 구하라고 하면, 전기장 선속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면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2a 코사인 0이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 경우는 전기선속이 이 a 크기를 두 개 그냥 단순히 곱한 게 돼요. 근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는 파이 2가 지금 a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는 역시나 2a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90도죠. 따라서 얘는 0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완전히 누워있으면, 얘처럼 완전히 누워있으면 이 면을 관통해서 통과하는 전기력선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전기선속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면이 전체적으로 다, 전체 면이 다 한 방향을 A라는 방향에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가 모든 면에서 고르다면 그냥 단순히 두 개를 내적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 부분 다르고
면적의 방향도 다 달라.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이고, 면 벡터 방향도 만약에 이 방향이라면 뭐예요? 여기서의 아주 작은 저, 전기선속 성분이라는 작은 전기선속 미소 전기선속이라는 것은 이에다가 DA를 아주 작은 면적 요소를 내적해 준 거죠. 그 전체에 대해서 다 전기선속 구하라고 하면 이 작은 기여분들을 전부 다 더해 주는 건데,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분의 형태로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전기선속의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E에다가 E가 통과하는 아주 작은 미소 면적을 내적한 다음에 얘를 전체 적으로 다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E가 일정하다면 얘가 일정하다면 앞으로 E가 일정하다면 E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E의 전체 면적만 다 더한 거니까 A가 돼서 면적과 뭐예요? 이게 일정한 이런 원래식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폐곡면에서 면벡터의 방향이라는 것은 표면에 어때요? 수직하게 어느 방향으로?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즉, 이런 폐곡면이 있을 때 이 면에서 면적 벡터의 방향이라는 것은 요 면의 수직인 요 방향이에요. 반면에 여기 이 옆면은 수직인 요 방향이겠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요 방향. 옆에 요쪽은 요쪽에서 약간 나가는 바깥에서 본 요 부분이고, 밑에는 아래쪽을 향한 수직으로 아래쪽을 향하는 요 방향이 되겠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앞쪽에서는 요쪽으로 되겠죠. 자, 얘가 원통인 경우는 원통은 옆면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수직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방향 수직, 그죠? 밑에서도 수직 이렇게 될 거고, 이 옆면에서는 이 방향이 면벡터의 방향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경우에 자, 얘를 자, 그림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림 화살표를 일단 면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색깔을 바꿔 볼까요? 자, 이러한 폐곡면이 어떤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향하는, 사실은 통과한 거예요.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요 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통과한 건데, 이런 식으로 통과한 건데, 자, 전기장이 크기가 2로 일정한 전기장 속에는 폐곡면이 놓였어요. 그러면 이 위에 면, 이 보이는 요 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면,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면, 아래쪽에 있는 면은 전부 다 면적 벡터하고 전기장 벡터가 수직이죠. 따라서 0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요 면 있죠? 요 면하고 요 면 두 개만 남는데, 자, 왼쪽에 있는 면을 보면 전기장은 E인데 E가 어느 방향이에요? 그쵸? E, I 방향이에요. 근데 그쵸? 그리고 이 I고 A의 방향은 왼쪽의 경우는 A의 방향이라는 것은 A 면적에다가 마이너스 I죠. 반면에 오른쪽의 면적이라는 것은 오른쪽은 AI죠. 그러면 다 더하는 거니까 이 A 왼쪽 한 거하고 A 오른쪽으로 한 걸 하면 이 왼쪽은 EA 마이너스 EA고 오른쪽은 EA,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2A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0입니다. 그쵸? 전기 손속이 얘가 폐곡면이 전기장 안에 있지만 얘를 전기력 선속은 0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때요?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얘가 4개가 들어오면 그대로 이 면을 통해서 4개가 나가죠. 그러니까 R자 전기선속이라는 건 0인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림을 좀 더 잘 그려보면
얘도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전기력선이 있는 어떤 공간 내에 이 폐곡면이 놓여졌다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똑같죠? 옆면은 전부 다 전기력선의 수직이에요. 그리고 이쪽 면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면체처럼 이면하고 이면은 전기장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 면적 벡터가 왼쪽은 이쪽, 오른쪽은 이쪽이니까 뭐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얘도 역시나 전기선속이 0이 되죠. 그러니까는 뭔 말이에요? 얘도 들어온 것만큼 전기력선이 그대로 나간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도 이런 식으로 생성되어 있는 전기장 속에 얘를 넣어도 들어온 것만큼 그대로 다 나가죠. 면을 통해서 옆면을 통해 나가든 앞면을 통해 나가든. 그래서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꼭 육면체나 원통이 아닌 어떤 임의의 모양의 폐곡면, 예를 들어 이런 놈 있죠. 이런 폐곡면이 있을 때 이렇게 전기장 속에 이렇게 있다면 뭐 이런 전기장이라 합시다. 그럼 역시나 얘는 4개가 들어와서 4개가 나갔죠. 그래서 전기선속 역시 얘도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자, 이거 전부 다 전기력선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외부에서 만들어졌죠. 따라서 폐곡면 내부에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이상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0이다. 다 0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전하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더 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약속이니까 어느 정도 세기면 어느 정도 전기력선 개수를 그린다. 그럼 보면 나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선속이 0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E하고 A의 방향이 다 E하고 A의 미소 면적을 곱한 것들이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얘는 파이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 만약에 얘가 1쿨롬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쿨롬인 놈을 안에 넣으면 똑같이 이제 똑같은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알짜 전하가 0이게 되고 전기선속은 0이 됩니다. 즉 어떤 폐곡면을 통과해서 나가거나 들어가는 전기선속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어떤 폐곡면 안에 있는 뭐예요? 알짜 전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만약에 폐곡면 안에 알짜 전하가 없다면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이라는 것은 0이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